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차를 네. 제가 운전도 못하고 면허증도 없고 그러는데 네. 먼저 뭐 같이 있던 사람하고 이게 살다가 제가 헤어졌는데 예. 이제 제 앞으로 명의를 해가지고 차를 뽑아가지고 네. 타고 다니면서 세금도 하나도 안 나고 뭐 위반 딱지도 수없이 띄고 뭐 그런 게 날라왔더라고요. 예. 차도 언제 샀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예.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뭐 통장도 압류가 들어와갖고 통장도 못 쓰고 예.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서.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 해결해라, 왜 이랬냐라고 이제 전에 만나시던 분한테 연락은 좀 해보셨나요? 연락은 안 해요. 제가 아예. 아예 안 하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세금도 안 내고 범칙금도 안 내고 뭐 압류가 되고 이런 통지 같은 거는 언제 연락을 받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주소를 제가 오빠네 앞으로 해놓으면서 예. 이쪽으로 날라온 거 보고 알았어요. 아, 그럼 최근이에요? 이걸 알게 되신 게? 그 전서부터 알았는데 예. 그 사람하고 연결되기가 싫어가지고. 아, 그냥 무시하고 계셨군요. 예, 그분하고는 연락을 안 한 지 얼마나 오래되셨을까요? 꽤 나온 뒤로부터는 안 했어요. 그럼 몇 년 되셨나요? 예, 십몇 년 됐고 제가 십몇 이거 년? 네. 혼인신고를 저 몰래 또 해가지고 예. 이거 지금 소송 걸어갖고 제가 혼인 무효 판정으로 났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네요. 소송도 한번 진행을 하셨고 저희가 서혜원 변호사님과 내용을 함께 들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안녕하세요. 서혜연 변호사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예전에, 그러니까 혼인무효 이전에 이제 교제하셨던 그 분이 선생님 명의로 차량을 취득을 하셨다는 거죠. 예, 차량을 취득해서 그걸 그러면은 언제까지 몰고 다니셨는지 가장 뭐 최근에 받은 과태료 이런 거 통지서 보신 적이 있을까요? 최근 과태료 용지요? 과태료가 계속 날라오셨다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좀 보관하거나 이러시진 않으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일단은 좀 최초 차량을 샀던 거는 대충 어느 정도로 짐작하고 계신 거예요? 차량 산 것도 제가 몰랐어요. 예. 그 용지가 과태료 용지가 날라오면서부터 네. 근데 아마 그것도 저 몰래 있을 때 산 건 아니면 올라오고 나서 바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차주가 선생님으로 되 계신 것 같고요. 혼인무효 할 때도 아마 선생님 도장이나 이런 거 갖고 가서 혼인신고 하신 것 때문에 무효를 받으셨을 건데 그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이런 거 가지고 아마 자동차 계약하셔서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구매를. 일단은 이런 것들은 사실상 대포차거든요. 예, 명의를 도용해서 매매 서류를 작성하는 사실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뭐 한 10여 년 이상 훨씬 지난 일이다 하시면 사실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라서 그 차량을 선생님 명의로 몰래 구매한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나 처벌은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기간이 일단 좀 많이 오래됐고요. 그리고 일단은 10여 년 지났다고 하시면 차량도 사실은 폐차되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 방치돼 있는 무단 방치 차량이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물론 타고 계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도 사실 계속 안 내시게 되면 번호판 같은 거를 구청에서 영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운행을 주소가 예. 제 주소는 여기 수원에 와 있고 예. 그 사람 타고 다니는 데기는 네. 아마 경상도 쪽일 거예요. 경상도 부근에서 계속 과태료가 찍히고 이런 것들이 있었나 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일단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 접속을 하시면 선생님 명의 차량이시기 때문에 어디다가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예. 거기에 접속을 하시면 아마 공인인증서는 있으셔야 될 거지만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시면 본인 명의 차량에 대한 압류 유무, 저당, 범칙금 미납 내역 뭐 이런 것들은 다 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밀려있는 내역이 얼만지, 언제 어떻게 찍힌 건지 선생님이 일일이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니까 들어가셔서 일단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최근에 운행하다가 과태료 찍힌 시점도 아실 거고요. 예. 지금요.
5월 1일 날 네. 이게 날라온 게 과태료 납부가요. 3건이 날라온 게 있거든요. 그럼 금년 5월이라 그러면 가장 최근까지도 운행을 하셨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2020년 5월 1일 날 예. 날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뭐 미납된 걸로 인해서 뭐 압류까지 받으셨다고 해서 예전에 게 계속 누적돼 있는 건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니까 일단은 총체적인 것들을 확인하시려면은 대국민 포털 아까 들어가셔가지고 자동차에 자동차 등록증도 거기서 등록 그 원적이라고 하는 그 등록 원부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언제 어떤 차량을 구매해서 등록을 선생님 명의로 하셨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거기서 일단 기본적인 사항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사실 경상도에서 운행을 하고 계신 걸로는 추정이 되지만 사실 자동차라는 동산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현재 위치를 추적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집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재산이 차량이거든요. 그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지를 또 좀 확인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먼저 기본적 사항을 확인해 보시고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 명의의 동산이니까 소송을 통해서 지금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예,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선생님 앞으로 지금 막 타고 다니시면서 막 위반하신 것들 때문에 과태료랑 자동차세 미납이랑 이런 것들을 지금 조금 손해가 막심하시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라도 이제 막아야 되고 기존에 발생한 건 받아내셔야 되니까요. 그럼 이건 어떻게 뭐 결국에 이제 소송을 가셔야 돼요. 어디 사시는지를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시니까 이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결국엔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서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동산이 선생님 명의로 돼 계신데 지금 타인이 점유를 하고 계신 거니까 뭐 제 생각에는 동산 인도 청구도 가능하실 것 같고 부당 이득금, 그러니까 그동안에 발생한 어떤 이제 사용으로 인해서 선생님께 책임이 없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뭐 납부하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내지는 선생님 차량을 몰래 사서 막 타고 다니셨으니까 선생님에 대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형사상으로는 공소시효가 많이 지나서 처벌이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뭐 지금 알게 된지 뭐 일단 좀 따져봐야겠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10년 이내라고 한다면. 예. 네, 도난 신고를 하면 어떨까요? 도난 신고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난 신고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해야 되나요? 언제 잃어버렸는지 이런 것들을 기재하셔야 되는데 사실 언제 매수하셨는지부터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도난 신고가 좀 어렵나요? 뭐 어렵진 않지만 이게 도난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게 취득부터 그분이 하셔가지고 계속 타고 다니셨으면 사실 선생님이 점유하고 계신 걸 훔쳐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절도에 해당되진 않아서 그게 도난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명의를 도용해서 차량을 사신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일단 그동안 발생한 이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동산 자체도 인도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도난 신고 가능하냐 이거는 이제 조금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렇게 선생님 차량처럼 이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포 차량 같은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국토교통부에다가 민원 접수를 하셔가지고 이것은 불법 명의 자동차다라고 하셔가지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달라 내지는 어떤 번호판 영치라든지 공매 처분 같은 것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민원 접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에다가 민원을 예, 국토교통부에다가 이거는 내 차인데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법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불법 명의 자동차다. 이걸 단속을 해달라. 그럼 이제 어디든 다니시다가 사실 단속될 확률이 높거든요. 차적 조회하면 이제 그게 뜨니까 선생님이 신고하신 내역이.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 그 이제 지금 계속 뭐 발생한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상황으로서는 뭐 어떻게 하는 그게 없네요. 그렇죠. 그분을 찾아야지 사실 뭐 돈도 받고 차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찾을 수 없으니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은 그분에게 계속 어쨌든 최우주소지로 송달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주민등록 초본지를 떼볼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 거. 예, 그럼 이제 거기로 송달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주소지나 그런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 네. 주소 말소가 됐다면요. 아니. 주소가 뭐 주민등록이 아예 말소된 분일 수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뭐 지금 단계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소 말소를 시키면요. 선생님께서 주소 말소를 시키신다고요? 네, 아직은 그럼 같은 주민등록지에 계신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세대 주고 같이 살고 가시지 않은 분이 사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거는 사실 위장전입 같은 거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빼달라고 말소 청구 같은 거는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사시지 않는 분이니까. 다만 이제 주소지를 그래도 최후 주소지가 거기라면 사실 거기로 일단은 소장을 보내서 송달이 안 된 걸로 인해서 그분 소재지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주소지가 말소된 분이고 현재 주소지가 조금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은 아니 그분은 말소가 그 사람은 말소가 안 됐고 예. 내가 말소를 하면 어떻게 했냐고요. 주소 말소를 시키면. 선생님 주소를 말소시킨다고요? 예. 선생님 주소를 말소시키실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선생님도 어딘가에는 주소지를 두고 사셔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 명의 차량이 다니면서 계속 불법 행위를 일으켜가지고 과태료가 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차량을 인도받거나 차량을 찾아서 단속해달라는 신고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주소지만 말소된다 그래서 소유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날아가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법적 책임은 명의자에게 일단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시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셔가지고 소장을 보내봐야 되고. 근데 그분이 주소를 다른 데다 해놓고 사는 주소하고 저기 있는 주소가 서로 틀릴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계속 소장 송달이 안 될 거라서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주소지를 어디다 두고 있는지는 찾을 수 있으니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안 하시는 것보다는 소송을 해서라도 찾을 수 있다면 뭔가 가능성이 열리는 거니까 해보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청 내지는 국토교통부에다가 그런 불법 명의 대포차 신고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민원 접수하셔가지고 어쨌든 이 차가 어디서든 단속이 되면은 뭔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런 거를 한번 좀 이용하셔서 그래서 소재가 파악이 되면은 뭐 그때 소송을 제기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그럼 선생님 이거 세차가 안 됐다면 네.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손해배상을 안 받아도 되니까 네. 지금부터 과태료 뭐 이런 게 나오는 거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되나요? 아까 국토교통부에다 만약에 단속이 돼가지고 이 차를 찾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번호판을 떼가지고 아마 더 이상 그분이 운행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소유자한테 이 차 어떻게 할 건지 연락을 취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파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미 거기에 자동차세라든지 체납된 게 너무 많으면 그냥 공매 처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선생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보고 진행을 할 거라서 그 부분은 이제 찾고 나서의 사실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하실 수 있는 게 그 민원 제기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제 뭐 소송 제기하시는 방법이 일단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 뭔가 하나라도 연결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은 저희도 알겠거든요, 충분히. 근데 지금 요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크게 돼서 또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얼른 마무리 잘 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 사연을 말씀해 주시다가 소송을 또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혼인 무효를 뭐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혼인 신고를 뭔가 잘못했다가 혼인 무효 소송을 한 것 같거든요.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 신고하는 건 굉장히 큰 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형법상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 죄는 그 허위로 혼인신고를 해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공정증서의 원본에 해당되는 가족관계 등록부에 네. 부실한 기재를 하게 하면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혼인신고서에 혼인 상대방의 인장 등을 위조해서 날인한 후 행사하게 되면 또 사인 위조 및 동행사죄가 또 별도로 성립될 수 있고요. 예. 이거는 아까 그 원본 부실 기재죄랑 별도의 범죄이기 때문에 또 처벌을 높게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